제가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가족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사건의 시작은 2013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뭔가 변한 듯한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아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방 도시에 살던 남편은 아내의 뒤를 밟다가 기어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씻고 나올게, 우리 자기. 기다릴 수 있지? 제가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가족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발단인 상간남 피고의 스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동네 백수가 아니었어요. 본인 소유의 주식이 있는 번듯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집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내와 가족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2013년이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시점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법률상 간통죄가 살아 숨쉬던 그런 때입니다. 지금처럼 바람 좀 피웠다고 민사로 위자료 몇 천만 원을 물어주고 끝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재수 없으면 현장에서 수갑차고 바로 유치장으로 끌려가서 전과자가 되던 살벌한 시절입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남편이 들이닥쳤을 때 피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인생의 종말을 마주한 겁니다. 간통죄로 쇠고랑을 차는 건 둘째치고, 이 불륜 사실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야말로 사회적 매장의 가정 파탄, 그리고 회사 대표 자리까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판결문 기록을 보면 당시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당하거나 제 가족들에게 간통 사실이 알려질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통상적인 불륜 사건 위자료의 10배가 넘는 거액의 제한. 그날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내. 아마도 남편은 현실과 냉정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던 현장이 순식간에 아주 차가운 자본주의 협상 테이블로 변해버린 겁니다. 불륜이 발각되고 시간이 조금 지난 2013년의 어느 날,
남편과 상간남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아주 고요했을 겁니다. 반대로 피고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날 피고는 남편에게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무려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2억여 원이라는 돈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당장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분할지급 약정을 맺게 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3장의 차용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당장 한 달 뒤인 월말까지 3천만 원을 갚겠다. 두 번째, 그해 연말까지 1억 원을 분할해서 갚겠다. 세 번째, 내년 말까지 나머지 1억 원을 갚겠다.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2년에 걸친 2억 원짜리 분할납 차용증을 작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 거액의 계약서에는 피고가 목숨처럼 여겼던 단 하나의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두고 남편과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바로 남편이 피고의 아내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절대 알리지 않고 형사고소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용어라 말이 조금 어렵죠.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이 계약은 유효하지만 만약 남편이 변심해서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그 순간 이 2억 원짜리의 종이 뭉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고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돈만 쥐어주면 내 완벽한 일상은 지켜질 것이다. 돈으로 산 침묵, 과연 이 위태로운 평화는 지켜졌을까요? 결혼 후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가장의 무게를 혼자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내의 잠재리 요구를 거부한 적도 많았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마음도 받아주지 못하고 외롭게 하면서까지 저는 가장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비참함으로 내 목숨 같았던 내 가정의 파괴로 돌아왔습니다. 전 여전히 그날 상간남과 마주쳤던 그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 돈 욕심에 상간남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시간은 지옥 속에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피고는 그달 31일에 1,500만 원, 그리고 다음 달 7일에 1,500만 원을 남편에게 입금합니다. 총 3,000만 원. 1차 할부금을 무사히 방어한 셈이었죠. 그리고 그 무렵 약속했던 주식 2,500주도 넘겨주었습니다. 피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을 겁니다. 이제 살았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고가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볼까요? 통장에 3,000만 원이 찍혔습니다. 기분이 풀렸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돈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내와 저 피고가 모텔로 들어가던 그날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돈은 위로금이 아니라 남편의 찢겨진 자존심을 매일매일 긁어대는 독약이었던 거죠. 결국 남편의 마음속 분노가 폭발합니다. 약정서를 쓴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은 소화기를 듭니다. 그리고 피고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 피고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버리죠. 당신 남편이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상간남 피고가 2억이라는 큰 금액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남편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복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 까발려놓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아예 피고와 자신의 아내를 간통죄로 경찰에 고소까지 해버립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합의금 명목으로 돈도 주고 주식도 빼앗겼는데 결국 아내에게도 들키고 간통죄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흥미로운 건 남편의 그 다음 행동 때문입니다. 약속을 깨건 남편 본인인데 그는 아주 당당하게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저 상간남이 아직 나한테 안 준 돈이 2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 마저 다 받게 해주십시오. 자, 돈은 돈대로 받고 복수는 복수대로 하겠다는 이 남편의 판단. 과연 법원은 이 기막힌 상황을 보고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정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시간입니다. 피고는 억울해서 피를 토할 지경이었을 겁니다. 피고는 법정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제 가족들에게 간통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법률 행위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올 여름 제 아내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고 2달 뒤엔 간통죄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조건이 깨졌으니 저는 남은 잔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반면 남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후에 어찌됐든 차용증에 도장 찍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2억 원 중에 1억 7천만 원이 아직 남았으니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과연 지방법원 재판장의 판결을 어땠을까요? 판결은 아주 차갑고 명쾌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남편의 완벽한 패소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2억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가 이 거액을 주기로 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가족 등에게 간통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형사 고소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약정은 그 두 가지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3년 여름에 경찰에 간통죄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의 아내에게 간통 사실을 알렸죠.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폭로를 함으로써 이 약정은 해제 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 2억짜리 계약서를 남편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지독한 막장 드라마에 승자가 있기는 할까요? 상간남이었던 피고, 그는 돈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 같은 돈 3천만 원과 회사 수정직을 날렸고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났으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돈과 가정을 모두 잃은 셈이죠. 그리고 원고인 남편,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라는 가장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복수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이성을 유지했다면 이 남자는 무려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을 받고 새 출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분노, 특히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는 결코 종이 위의 숫자로 쉽게 덮어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 꿈꾼다면 그만큼 차가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은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아파트 한 채 값인 2억 원을 모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분노를 삼키고 침묵하셨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포기하더라도 당장 저 상간남의 인생을 박살내는 쪽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선택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정에 숨겨진 맨 얼굴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춤추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저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생겼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평범한 일탈로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결혼한 몸이었고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은밀한 만남, 숨막히는 키스, 서로를 탐하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만의 비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 창문은 테이프로 봉인, CCTV까지 설치.
남자가 들어오면 문을 잠그는 철컥 소리가 점점 감옥문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여자의 집착은 일상 자체를 파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하려는 남자를 붙잡고 오늘은 회사 가지 마. 나랑 있어. 나 없으면 안 돼. 점심시간에 전화가 30통씩 걸려오고 퇴근길에는 지금 당장 와. 10분 늦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압박했습니다. 밤 11시, 새벽 2시, 새벽 5시 시도 때도 없이 몸을 요구했습니다. 남자가 피곤해서 미루려 하면 그녀는 그의 팔을 꽉 붙잡고 너는 이제 내 거야. 다른 데 신경 쓸 시간 없어. 나만 보면 돼. 남자의 스마트폰은 그녀가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심지어 위치까지. 그의 아내에게까지 익명으로 당신 남편은 이제 나한테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녀가 남편과의 이혼에 쏟아부은 돈은 정확히 2억 6천만 원. 위자료, 재산 분할, 변호사 비용, 남편 사업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전 남편이 이혼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은 몇 달, 길면 몇 년씩 걸리는데 그녀의 전 남편은 변호사 선임 후 거의 한 달 만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죠.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극단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전화 폭주, 위치 추적,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압박, 심지어 출근길에 차를 막아서며 오늘은 나랑 있어야 해 라고 외치는 모습까지. 전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미친 집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최대한 내주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을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혼은 구원이었죠. 그런데 불륜 상대인 남자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걸 보면서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이제 너도 다 버려. 내 가정, 내 아내, 네 아이 전부 나한테 바쳐.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소유 선언이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낸 여자는 이제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까지 끝낸 그녀는 남자에게 속삭였죠. 이제 너는 정말 나만의 남자야. 24시간 1초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남자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샤워할 때 문을 열어놓고 지켜보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갈 때도 혼자 가지 마. 나랑 같이. 친구나 동료와 연락하려 하면 바로 압수. 잠결에 다른 이름을 중얼거리기라도 하면 그날은 새벽까지. 너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해? 나만 봐야 해. 라고 압박했습니다. 남자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출근할 기력도 제대로 먹을 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겨우 잠든 뒤에야 그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와 계속 있으면 나는 끝장난다. 그래서 그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순종하는 척. 너만 사랑해. 너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라고 속삭이면서 뒤에서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원래 아내에게 냈던 이혼 소송을 조용히 취하했습니다. 탈출구를 만든 거죠. D-Day가 다가왔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1억 원을 줘야 하는 날. 여자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시작이야. 이제 영원히 떨어질 수 없어. 나 없인 너도 못 살아. 하지만 남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끈적하고 질긴 올가미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남자가 약속을 어기고 사라지자 여자의 집착이 폭발했습니다. 가지마! 그녀는 남자를 찾아내 법정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죠. 이 남자가 나와 약속했어요. 제가 2억 6천만 원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를 선택했는데 이혼 안 하면 1억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남자가 본처와 이혼하지 않으면 1억 원을 주기로 한 계약입니다. 이건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판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법원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무효 계약입니다. 불륜을 강제하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금전적 대가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여자가 쏟아봐 부은 2억 6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그녀가 또 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낸 피해 올가미는 법정에서 한 장의 휴지처럼 찢겨 나갔습니다. 한 남자를 24시간 완전 소유하려 했던 여자. 결국 그녀에게 남은 건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가정의 잔해, 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은 1억 원 계약서, 그리고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폭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람이라고 믿었던 건 사실 병적인 집착과 통제욕 그 자체였죠. 도망친 남자는 지금 과연 완전히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끈적한 올가미의 그림자가 그의 목을 스치고 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도 집착이면 사랑이다, 아니면 이건 그냥 미친 거다.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더 소름 끼치고 더 충격적인 진짜 법정 스릴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